안녕하세요. 렐루체 유동 해석 및 설계 조우영 전인성조의 발표를 맡은 전혜성입니다. 저희 해석 주제는 터널 환풍기 블레이드 설계를 통한 환기 성능 향상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을 보겠습니다. 터널 내에는 차량에서 발생한 많은 비배기 먼지가 존재하고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유독가스가 터널 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터널 내에는 자연 유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유동을 발생시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빠른 유동을 발생시키는 환풍기 블레이드 각도를 찾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유동 조건은 3D 플로, 인넷에서 느린 유동이 들어오고 환풍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유동을 증폭시킵니다. 블레이드의 슈라우드, 즉 프로펠러 날개 끝부분의 각도를 18도부터 38도까지 4도 간격으로 변경시키며 유동을 해석합니다. 이때 유체는 난리 유동을 가지며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때문에 메쉬가 움직이며 해석하는 핀플 다이내믹 메쉬폼을 사용하였습니다. 환풍기 유동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펠러의 형상입니다. 프로펠러의 형상은 다음 논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블레이드의 형상 추적 설계를 진행한 논문으로 저희는 이 논문에서 초기 블레이드 형상을 바탕으로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표는 논문에서 제시한 블레이드의 수치입니다. 블레이드의 개수는 6개, 허브의 각은 46.8도, 슈라우드의 각은 22.1도, 단면은 타원 형상입니다. 이 부분이 허브, 이 부분이 슈라우드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허브의 각도를 46.8도가 아닌 45도로 고정하였습니다. 회전수는 80 라디안 퍼 세컨드로 하였습니다. 프로펠러의 주변부는 에스텍 ENG사의 논문에 사용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찾아 사용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모터와 가이드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나 원통 형태로 단순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커버 부분의 내경은 1100mm, 축의 지름은 400mm, 축의 길이는 2200mm입니다. 이때 축의 지름과 축의 길이를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펠러 주변 원간에 들어오는 유동의 속도는 터널 내의 자동차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교통풍을 고려하여 축 방향 1m/s입니다. 프로펠러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빙 오어 벨로서티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다이나믹 메쉬 해석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주변부는 사이클릭 AMI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난류 모델은 K 입실론 모델입니다. 프로펠러 부분의 회전을 추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다이나믹 메쉬 딕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원점, 축은 Y축. 앞서 설명했듯 회전 속도는 80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다음으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도에서부터 38도까지의 해석 결과를 파라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18도, 22도, 26도입니다. 다음으로 30도, 34도, 38도에서도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속도 컨투어에서는 차이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0.15m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을 파이썬으로 구현하여 나타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부터 18도, 22도, 26도, 30도, 34도, 38도이고 각이 점점 커질수록 중심부의 속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력 변화를 3차에서 확인하여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8도에서보다 38도에서 더 큰 속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를 경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동이 나가는 아웃렛에서 샘플링을 진행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비슷하지만 중앙부에서 더 빠르게 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상위 10개 값과 30개 값을 얻어 비교하였습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속도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의 각은 커지면 커질수록 빠른 유동을 발생시키지만 에어코일과 같은 원리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펠러의 각도에 따른 효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율 공식은 논문을 참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위 식을 정리하면 추력과 속도의 값을 프로펠러의 토크와 각속도로 나누게 됩니다. 해석을 진행하며 오픈폼에 내장된 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힘과 모멘트를 구하였고 이를 통해 추력과 토크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효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하는 유동의 속도는 빨라지고 이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효율은 반대로 감소합니다. 이때 각도가 30도로 넘어가게 되면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30도일 때를 최적의 각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펠러 유동의 강한 난류로 인해 코런트 넘버가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코런트 넘버가 1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자동으로 해석 중에 델타 t가 바뀌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시간 간격과 다르게 해석이 진행되고 코런트 넘버는 1을 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시를 진행한 결과 두 개의 스피니스 포인트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유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오소고널리티와 에스펙트 레시오는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초기에 설정한 22도 각도에서 30도 각도의 프로펠러로 대체할 경우 효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더 빠른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초기의 목표인 더 빠른 유동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로 30도 각도의 프로펠러로 선정하였습니다. 보완점은 해석 비용의 문제로 실제 사이즈가 아닌 축소 사이즈로 해석을 진행한 것과 슈라우드뿐만 아니라 허브 부분의 영향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효율을 판단하기 위해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유동이 실제 터널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밸리식 유동 해석 및 설계, 조우영 전인성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